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총 5번의 매매를 했네요. 매매 횟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죠. 만약 매매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길게 끌고 가거나 빨리빨리 손절을 해서 쉬는 구간이 많아야 되는데 호장에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 매매 횟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첫 매매 진입 타임은 최소한 이 추세를 깨고 나왔던 이 부분에 진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진입을 못했고요. 첫 번째 진입은 최소한 이 추세를 깨던 이 부분 또는 이 추세를 깨던 이 부분, 첫 번째 진입은 이 수렴 구간을 뚫던 이 부분에서 매도로 진입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는 최소한 이 지지대를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는 매도로 들어가는 게 맞는 매매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죠. 자신 있게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타이밍에 매도를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전저점인 정렬 구간에서 이런 모양을 바라고 홀딩을 계속했던 것이 결국 반동으로 이루어지며 마음고생을 하게 만들었죠. 다행히 하락을 통해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은 만족스러운 매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번을 믿고 이 구간에서는 진입을 해서 청산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진입은 역시나 좋은 진입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 진입도 역시나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왔던 강하게 뗐던 이 부분을 보고 매도를 진입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죠. 그래서 반등할 때 밀릴 것이라 예상하고 진입을 했는데 생각했던 부분보다 좀 더 많이 무너졌죠. 아마 이 부분부터가 매매가 꼬였던 부분 같네요. 이렇게 반등을 했더라면 아마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강한 상승을 보고 일정 부분 이런 조정을 예상하고 진입을 했었는데 이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매매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추세를 깨던 최소한 이 부분에서 진입을 했었으면 좀 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짧은 수익으로 마감이 되고 이후 바닥을 예상하며 이렇게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서 매수 진입 후 부분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홀딩을 했었는데요. 이 추세를 깨던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손절이 영 손이 나가지를 않네요. 상봉에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왔던 이 부분은 매도 진입을 해야 하는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최소한 손절은 하고 나왔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 바뀐 케이스죠. 이 부분에서 매매가 꼬이면서 이 구간 동안의 수익을 이 한 번의 매매로 모두 반납하고 결국 손실로 하루가 되었네요. 역시 수익이 날 때는 쉬는 것이 맞는 매매법인데 수익이 나게 되면은 계속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잦은 매매로 이어지는 것, 이게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뚜렷하게 나타내는 나쁜 습관이죠. 빨리 이 습관을 끊고 수익이 나면 항상 쉬고 정확한 포인트에 진입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는 포인트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갖추어야겠습니다. 오늘 매매는 정말 안타깝네요. 오늘의 맥점은 어딜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맥점은 어제 종점, 어제 종가였던 이 부분, 이 갭을 다 메우고 일단 상봉을 만들면서 이 추세를 깼던 이 부분이 진입하고 홀딩을 해볼 만한 구간이었지 않냐. 첫 번째 맥점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갭으로 하락하고 상승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갭을 메우고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를 지켜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맥점은 이 상박 수렴을 깨고 났던 이 부분대가 매도 진입 타이밍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장중에 이 추세선을 깨고 올라갔다면은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입했을 것 같은데요. 이때 헤이크를 보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며 올라가지 못한다면 또는 이런 패턴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최소한 이 추세를 깰 때는 반대쪽으로 진입을 하든지 최소한 손절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입을 하더라도 만약 그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은 깬다면은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것이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첫 번째 맥점, 두 번째 맥점, 그리고 세 번째 맥점은 이 추세를 깨던 이 부분,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이 추세를 깨던 이 부분이 한 번쯤 진입해 볼 만한 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이 부분, 손절의 신호가 명확하게 왔는데도 손절을 하지 못했죠. 손절을 한다는 것은 항상 투자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만은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모양에서는 확실히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차후의 매매에 후회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손실이 났지만은 손절을 하고 나온 손실과 손절을 하지 못하고 받게 되는 손실 간에는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매를 하겠지만은 이런 모양에서 나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빨리 정립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세 후 조정
이 부분에서 반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추세 안쪽으로 다시 봉이 진입하는 모양이죠.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양이라면 좀 더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도의 낙폭도 크기 때문에 매수로 진입하는 게 일정 부분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21선이 올라오는 만큼 이 부분에 매수를 한번 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만약 내일 많이 무너진다면 이런 모양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무너졌다가 400포인트 근처에서 다시 강하게 반등하면서 어떤 다시 또 한번 박스군을 이루는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하락폭을 마지막으로 다시 추가적인 반등이 일어나면서 이런 모양으로 박스를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3000포인트를 오늘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내일 한 번 더 3000포인트에서의 시장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3000포인트 인저리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온다면은 3000포인트를 바닥으로 하고 다시 한번 어떤 박스를 이루며 당분간 방향을 탐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또 역시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